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들어가 보십시오. 당시 신문들이 보관돼 있는 러시아 국립 역사도서관. 당시 러시아에서 발행되던 3대 일간지 신문 모음을 찾았다. 거기서 나온 신문이. 예, 신문 한번 보죠. 넘겨.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1895년 10월 8일 이후의 신문 기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의 최대 일간지인 루스코의 슬로보 신문이다. 이 신문은 며칠에 걸쳐 명성황후 시해 사건 기사를 다루고 있다. 러시아 신문은 조선 왕궁에서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이토록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었을까? 모스코프스코의 베도모스티 신문에 그 단서가 있다. этой газеты и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газеты «Новое время». «Новое время» 이 신문은 비밀문서인 웨베르 공사의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Поэтому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заметка. О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ом. 이 신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풀어쓰고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 특히 조선의 정세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신문사가 입수한 웨베르의 보고서였다. Статья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в целом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ус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выражало глубокое сочувствие в связи с убийством этой геро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королевы Миммингсон. Но вместе с тем, во всех этих заметках ярко вот скользит такое осуждение действий японских оккупантов, поставивших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захватить Корею. 시해 현장에 있었던 러시아인 사바틴의 증언과 주한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만행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알리고 이들 주한 외교 사절들과 함께 사건의 진위를 캐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웨베르와 또 이 주한 외교 사절들에 의해 일본의 만행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인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궁궐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목격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경복궁의 조감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가 향원정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향원정 뒤에 하나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서양식의 건물인데요. 바로 서양관입니다. 궁궐의 수비 책임을 맡고 있던 몇몇 미국인들과 또 유럽인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일본의 심한 간섭과 위협을 느껴서 궁궐 안에 서양관을 짓고 외국인들을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궁궐 안에 외국인들이 머물고 있으면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일본이 함부로 위협을 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진 날 밤, 그날 당직을 했던 이 외국인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건도 감쪽같이 숨겨졌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러시아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그 후에 각국의 외교 사절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일본 공사 미우라에게
사건의 그 진위를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일본의 관련 여부를 추궁하자 일본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뺌을 하면서 일본 공사 미우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합리한 풍설을 퍼뜨리는 악의에 찬 조선인의 말보다는 일본인의 말이 더 신임할 만하다. 그러자 러시아 공사관 웨베르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라 바로 유럽인이다. 이 말을 들은 일본 공사관은 당황해하면서 더 알아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를 끝내버립니다. 만약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조선인이었다면 일본은 끝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을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 이 웨베르는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이 보고서에 생생하게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담긴 그 기록의 내용을 따라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러 외교사를 전공한 박종효 교수. 그는 방대한 양의 러시아 외교 문서들 속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보고서를 발굴해낸 사람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한국 관련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는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이게 그 중에서 특히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던 것보다는 새롭고 생생한 그런 문서가 있다는 걸 보고 사실은 제가 이것은 국내에 알려서 지금까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박 교수는 300여 장에 이르는 러시아 보고서 중 사바틴의 증언서에 주목한다. 시해 현장의 목격자인 사바틴은 보고서와 직접 그린 도면을 통해 일본의 궁궐 침입 경로를 밝히고 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최초의 총성이 울린다. 이것이 신호탄이었다. 대기하고 있던 일본 군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궁궐의 북서문인 추성문과 북동문인 춘색문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궁궐의 전방과 후방에서 예상치 못한 일본의 습격을 받자 궁궐을 방어하던 시위대는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모두 흩어져 달아나 버린다. 그렇다면 최초의 총성이 울린 광화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궁궐 점거와 명성황후 시해까지의 소요 시간을 분석한 이민원 교수. 그는 당시 광화문의 상황을 조명했다. 새벽 5시, 광화문에서 궁궐 시위대와 일본 군대와의 접전이 벌어지고 광화문은 15분 만에 일본군에 의해 장악된다. 일본군이 광화문을 통해 공격해 들어가면서 최초의 총성이 울린 것은